토요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닛입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특검 이슈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명예특검으로 이분 모셨습니다.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진우 기자가 사실 특검 제독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하는데 이 와중에도 많은 특검 단독을 하셔가지고 오늘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의상이 화려하시네요. 호랑이가 딱. 네. 자, 얼른 들어가시죠. 특검 제조기가 아니고 특종 제조기죠? 근데 특검도 특종 기사를 통해서 특검이 시작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제 기사로 특검이 몇 개 열렸어요. 저기 약간 반응이 시원찮으신데요. 진짜로 삼성 저기 비자금 김용철 변호사 아시잖아요. 그 기사도 제가 먼저 썼고요. BBK 특검. 에릭 하김 특검산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예, 이명박 대통령 사저. 같은 그것도 제가 경우에도 찾아놨어요. 예, 여러 개 알박기 하셨습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 옆에 이명박이 땅을 샀더라고요. 땅을 사가지고 그 옆에 집을 20평인데 그땐 평당 1,0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20평짜리를 이렇게 사가지고 그 옆에다 원두막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관찰할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자, 얼른 들어가시죠. 네, 특검 또 제독이 다른 것도 있잖아요. 사실 웬만한 특검은 주진우 기자의 기사로부터 시작된 게 꽤 많아가지고요. 이번에 김건희 특검도 사실 명태균 이슈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봐야 될 테니까요. 뭐 그런 지점에서도 저는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제가 사실 그런 별명을 지어드렸는데요. 그래도 특검 이야기 전에 윤석열 씨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석재판에 얼굴을 드러냈는데 뭐 1.8평짜리에서 서바이벌하기 힘들다면서 본인이 출석해가지고는 힘듦을 호소했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는 구토와 현기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또 재판 못 나간다라고 했거든요. 보석 인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보석 인용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근데 왜 저러는 거예요? 기각될 가능성이 이른바 99.99%라고 보는 게 맞는데 네네. 사실은 지금 밖에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감 생활이 아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른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른바 병보석을 신청하는 거고. 예.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올해든 내년, 올해 안에는 확정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뭐 1심 정도 나오겠죠? 뭐 내년이나 후년에 확정이 최종. 되고 나면 예. 그 다음엔 나올 수 있는 게 형 집행정지 밖에 없어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형 집행정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 상태에 그러니까 따라서. 계속 건강 상태와 관련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를 만들려고 하겠죠. 주기자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근데 뭐 건강이 생각보다 좋으시잖아요. 지금 괜찮으시잖아요. 아니, 그제 술 끊으면 다 좋아져.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와서 자기 건강이 괜찮다 좋다는 것만 증명하고 가신 것 같은데 오히려 건강 네. 좋은 걸 증명하고 갔다. 네, 살은 빠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술을 오랫동안 안 먹어서 건강해진다. 감옥에 가면 건강해진다. 그 얘기를 윤석열 검사가 해줬었어요. 박근혜 구속되고 나서 구속시킨 게 윤석열 검사죠. 그렇죠. 근데 예. 박근혜 건강이 걱정이 됐거든요. 구속될 때만 해도 건강이 큰 리스크라고 했었는데 허리가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허리도 안 좋고 소화 기능이 거의 떨어져 가지고 거의 밥을 잘 못 먹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가 뭐 세월호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출근을 안 하고 관저에 있었잖아요. 근데 관저에서 뭐 했나 이렇게 봤더니 혼자서 드라마 보면서 죽으로 밥을 대신하는. 근데 밥을 한 2시간씩 먹어서 그래가지고 밥 시간이 그 정도 되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을 먹고 그래서 걱정이다. 그래서 구속됐는데 어떻게 되나 했는데 이렇게 한 달, 2달 특검팀에서 잘 이렇게 면밀하게 관찰했더니 근데 네. 된장국 먹고 규칙적인 생활하면서 건강해졌다. 그때도 병보석 신청했었어요. 예. 신청했는데 건강 상태가 좋아서 박근혜는 못 나오고 지각됐군요. 이명박은 다른 또 치트키를 썼죠. 뭐죠? 이명박 사위가 서울대 의대 교수지 않습니까? 사돈도 그렇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코 고는 거 뭐 이걸 딱 모아가지고 병원에 주로 누워 있다가 나왔죠. 윤석열 씨는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 준비를 했죠. 그래서 그 준비를 했죠. 자기도 나이 먹으면 좀 다 아파요. 의원님도 좀 아프죠. 아유 나도 아파. 여기저기 아파요. 1.8평이 아니라 예. 바깥에서 서바이브하기 너무 힘들어. 예. 근데 그 병원에 가려고
착착 병원 진료 기록을 쌓아놨습니다. 특별히 김건희는 더 그랬고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그 건강 수치들이 지표들이 나쁘지 않은데 특별히 윤석열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특별히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고 갔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윤석열 씨 근데 추가 기소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튼 이제 1월 초에 구속이 만료가 될 경우에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는 걱정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걱정할 거 아유, 없어요. 1월 전에야 추가 기소건이 있겠죠. 많죠, 많아요. 어디가 가장 먼저 할 거라고 보세요? 역시 건수가 가장 많은 김건희 특검 쪽에서 음. 나오지 않을까요? 예. 일단 당장 김상민 전 검사 구속 만기가 이제 연휴 예, 때쯤 되지 않나요? 그래서 네. 이번 추석 전에 기소한다. 그러니까요. 예,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연휴 시작하기 전에 기소할 텐데 김상민 전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아. 나오겠죠. 이제 뇌물이죠. 윤석열과의 그 공모 관계. 이완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게 아. 이제 뇌물 증여로 기소가 되면 예. 상대방은 뇌물 수뢰가 되고 뇌물 그 수뢰죄는 김건희 피고인 혼자 저지를 수 없는 범죄잖아요. 그렇네요. 공무원 신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추가 기소권이 바로 보이는 거죠. 네. 아. 네. 뇌물죄죠. 네, 김건희 특검이 이제 열일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도 보니까 그 이원모 전 비서관의 배우자를 소환했더라고요. 이 뉴스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열일까지는 아니고요. 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 매각매직에 대해서는 이봉관이 이미 실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뇌물죄가 아니라 김영란법이잖아요. 부정청탁법. 이거는 뇌물 특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뇌물죄로 바꾸지 않으면 제가 터뜨릴 거예요. 아니 지금 하세요. 아니, 진짜로 터뜨릴 주진우 기자님 지금 아니 진짜 서희건설에 대해서는 예. 다 터뜨릴 거야. 근데- 서희건설께 아직도 자, 더 나올 게 있단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많죠. 김건희 씨 관련해서 김건희 관련해서 윤석열 관련해서 그렇죠. 이건 그래요? 뇌물이 맞죠. 기자가 아는 정도인데 왜 특검에서는 그럴까요? 변호사가 세야 돼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예. 난 여기까지.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제 신지연입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인데 자생한방병원 딸내미예요. 예, 원장의 딸. 근데 이 사람은 서희건설보다 한 10배 정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액수도 10배는 더 크다고 봅니다. 뇌물 액수가요? 예. 어머. 뭐가 발견됐죠? 뭐가 발견됐는지. 그라프 목걸이보다 10배 더 비싼 거? 그라프보다 더 비싼 거 나왔죠. 뭡니까? 비싼 거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요. 돈도 비자금도 많이 나왔는데 비자금이 지금 덩어리가 지금 30억, 60억, 90억짜리도 있고요. 30억짜리도 있고 또 다른 20억도 있고요. 비자금이 우두둑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도 그림 나오고요. 여기도 보석 나오고 여기도 비밀 사무실 나옵니다. 여기도요? 예. 여기 비밀 사무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컸어요. 수법이 똑같은데 더 진화하고 금액도 더 큽니다. 더 중요합니다. 비싸고 더 중한 범죄. 네. 아세요? 저기 자생한방병원이. 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몰라요. 신준식 씨가 원장 이름인가요? 원장인데 그러니까 신지연 씨 아버지. 원래 저기 윤석열과 가까웠답니다. 원래요? 네, 아주 가까웠대요. 어떻게 한방병원 단거리였나요? 그 전부터 저녁에 술집 가겠지 무슨 한방병원 가겠어. 그런데 원래부터 가까워서 이원모와 신지연을 중매해줬던 예. 사람이 윤석열인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고 김건희는 신지연을 지연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되자마자 그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태웁니다. 관용 요건도 만들어졌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실을 드나들면서 취직을 시키려고 했어요. 음. 이원모는 인사비서관, 예. 신지연은 부속실에서 행정관으로 취직을 시키려고 했어. 근데 인사권은 대통령한테 있으니까 하려면 했을 텐데 왜 못했죠? 그 나중에 문제가 나와서 검증에 걸렸나요? 검증에 걸린 것도 있고요. 그 전에 그 스페인이었죠. 나토 첫 순방. 나토 예. 순방 때 그때 데려갔던 게 무리가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까지 얘기 나왔을 때 주변에서 만류가 좀 있었습니다. 오. 그렇지만 계속 밀어붙이다가 예. 여기서는 스톱했었는데 몇 가지 그 돈 얘기, 그 다음에 그 자리 얘기 이런 것 때문에 매우
대통령실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어요. 아. 이뿐만이 아니에요. 야, 그러면 이걸로 추가 기소권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 모두 있을 이제 가능성이 추가됩니다. 크겠네요. 추가됩니다. 그럼 압수수색을 해서 이미 증거를 확보했단 말씀이신 많이 거죠? 했죠. 많이 했죠. 그래요? 아니, 주 기자님 좀 더 말씀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뭘 했어. 확보했습니까? 많이 했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금거북이와 목걸이, 그림, 또 뇌물이 될 만한 게 의원님 뭐가 있습니까? 보통 뇌물로 예전에 검사 생활했을 때 아니 관찰해 근데 보시면. 뇌물의 기본은 현찰이에요. 돈이야 아, 돈. 돈. 지금 모든 아. 지금 뭐 목걸이, 그림 이런 거 뭐 금거북이 잡다한 게 여러 개 나와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뇌물의 기본은 돈이요. 현찰이죠. 네. 아, 그 뭐 백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현찰 이런 예, 거요. 예, 예. 근데 자생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요? 선거 운동 기간 중에 그리고 대통령 당선된 즈음에 그때 뭐가 좀 비어요. 돈이 움직였어요. 여기도. 예. 야, 좀 심각한 문제네요. 그래서 그 자금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안 나왔어요. 지금 뭐 반짝이는 것들만 나오고 그림 나왔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의원님 말대로 돈. 이게 그림과 돈이고 예. 그리고 목걸이와 돈으로 이렇게 아. 이봉관 회장이 원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예.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주 그 성경 구절도 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건희 씨한테. 낮에는 아, 보통 딴 사람한테. 사람한테는 예, 예. 다 그런 그렇습니다. 예. 근데 밤만 되면 룸사롱으로 가세요. 거기서 이제 얘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007 가방이나 가방 야. 선물 말고 가방에 돈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007 가방에. 네. 야, 무슨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게 현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참 놀랍긴 한데 이봉관 회장이 아주 영화 같습니다. 뇌물의 정석은 캐시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 서희건설이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도 뭐 전국에 네, 수십 제일 건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그 조합장과 그 시공사의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합장이 자기 편이면 또 그다음 그 하는 게 인허가 관련된 부처의 공무원 관련된 건데 지금 하나 걸려 있는 게 네,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예, 네. 근데 아. 그때 그런 사람들 뭐 시청의 하급 공무원이나 뭐 조합장에게 건너간 액수의 5분의 1도 안 돼요. 지금까지 밝혀진 그 나토 뭐 3종 세트 다 예. 합쳐봤자 예. 그 사람들한테 건너간 거에 5분의 1도 안 돼요. 지역 금액적으로. 조합장한테도 몇십억이 가는데 야, 예. 대통령한테 이 정도로? 영부인한테 그 정도라고 그냥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봉관이. 예, 근데 예. 서희건설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지금 자생이 자생항반병원이라고 훨씬 큽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근데 저희 최근에 출연했던 그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안 그래도 자생항반병원 관련해가지고는 건보 특혜 의혹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건보 있는데요. 특혜 얘기도 있지만 예예. 주고받은 게 무엇이냐. 그것도 있지만 그리고 예.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신준식 회장이 예. 뭐 믿는 구석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에서 돈을 함부로 막 썼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걸려 있는데 이거 한학자 총재처럼 도박 의혹인가요? 아니 도박 의혹. 아니고요. 네, 예. 근데 이게 뇌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오, 네. 네. 그 계속해서. 집에는 아들이 없어요? 아니 아들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오, 우리 주 기자님 모르는 게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번 취재해 주시면. 아니 왜냐하면 이현모 비서관이 거의 공직자 재산 신고 1등 윤석열 정부 때. 예. 윤석열 정부 때 1등이었는데 그 뭐 대부분 그 와이프 배우자의 재산 처가 주식이었잖아요. 재산이 워낙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증여를 받은 형제 이유가 관계가 어떻게 되나 뭐 아무튼 좀 가장 예쁨을 받는 딸이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래서 아주 윤석열 김건희하고 아주 오랫동안 교분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선거 때 있지 않습니까? 주진우, 이현모 그리고 검찰 출신들 대통령실을 지금 장악한 검찰 출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 사람들이 다 자생의 돈의 영향권이었을 겁니다. 네, 2025년 8월에 공개된 재산만 하더라도 이원모 비서관이 433억 원 재산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시지가로 그렇죠. 보는 대부분의 거니까 경우에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이상이겠네요. 예. 취득가 또는 공시지가 중에 높은 거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대부분 신고를 둘 중에 낮은 거로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에 왜냐하면 불비가 있네요. 뭐 10년 전에 산 거다 그러면 취득 원가는 되게 쌀 수 있잖아요. 예. 그동안 이제 많이 집가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신고하는 시점에서는 그렇게 되면 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뭐 이러면서 실제로 신고액 수보다는 좀 많은, 그렇죠. 특히 부동산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 재산은 신고액 수보다 훨씬 많죠. 한덕수 전 총리도 집이 지금 이렇게 내놓으면 150억 정도 할 거예요. 그 집이요? 네. 종로 한가운데 네, 있으니까. 한 20, 야. 한 20억대로 예. 신고액 수는 지금 그런가요? 저희 영상 나가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가 직접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 상태 이후에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진짜 인터뷰 잠깐 하더라고요. 네. 저 집이 근데 원래 처가예요. 네, 처가 거를 샀죠. 처가 거를 한 10억 정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지금 한 150억대. 10억 주고 샀는데 그걸 150억 됐다고. 샀다고 보는 게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쳤죠. 야. 이게 또 하나 오늘 나온 특검 이슈 중에서 이 장대한 매경 회장의 배우자도 참고인 불렀다고 하던데 이거는 뭡니까? 그 이배용 관련해서 그 국가교육위원장 네. 전 위원장. 그 매경 부인도 예. 있다고 하는데 그 회장 부인들이 주로 저 김건희와 연결을 하는 와. 고리였는데 오. 이게 좀 이배용한테 금 거북이를 받았나요? 예. 그 거북이 준 사람이 이분으로 의심되는 거예요? 아니요. 선물 받은 거 줬다면서요? 그거는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이배용 이분이 이대 그리고 여성계 그리고 기독교계 대모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또 자판기래요. 이분한테 뭘 갖다 줘야 되는데 이분 집에 가봤더니 금 거북이, 금 두꺼비, 금 개구리, 금 돼지, 금 송아지. 동물농장이에요? 금 12간지 다 있는 건가요? 금 열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우두두 떨어졌어요. 그 집에서? 이만큼 많아. 이배용 집 압수수색하니까 네. 다양한 금 동물들이 나왔다? 근데 몇 개만 추적해봐도 자기가 산 게 하나도 아니고 다 받은 거예요. 예. 이제 나올 거야. 조금 있으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최신 버전을 하나 받은 거를 저기한테 준 거는 맞아요. 저기 김건희한테 준 거. 선물 재활용. 네, 받은 거를 이렇게 준 거는 맞아. 왜 그러냐면 그 압구정동에 그 금은방에 이렇게 갔더니 그분한테 이렇게 취재를 해봤더니 이배용은 아니래. 야. 이배용 주변 사람이야.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계인데 예. 매경 정도의 규모면 더 다른 덩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관계가 지금 이배용 그다음에 그 매경 부인 이렇게 김건희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물론 참고인이긴 합니다. 아직은. 네, 맞는데 근데 예. 압수수색할 정도면 여기에서도 금품이 오간 걸로 보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스캔들이 어디까지 뻗쳐나갈지가 참 상상 이상이다. 늘. 아직 크고 중요한 늘 기업은 놀랍습니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안 나온 기업이 안 있어요? 나왔어요. 아니 최순실 국정농단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주요 SK, 대기업. 롯데, 포스코 삼성. 거기에 삼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에서도 이런 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뭐 그런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관계를 안 맺으려고 했다고요? 김건희가 그렇게 센 줄 다 아는데 부인들이 안 움직였다고요? 에이. 예. 부인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누구요? 있지. 왜 그걸 부인하세요? 원래 오늘 재밌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특검 캐비닛을 빨리 열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캐비닛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특검 이슈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자, 김용남 의원님이 여셨고요. 자, 주진우 기자가 열어봐 주시면 관련해. 예. 자, 이분입니다.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 정말 고약하네. 박성재. 네, 한번 쫙 보여주십시오. 박성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저희가 이번 주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주목해야 돼. 이 주진우 기자가 주목한 이유는 뭐죠? 진짜 주목해야 돼. 예. 박성재, 김주현. 예. 전 민정수석. 김주현, 박성재. 여기는 이게 내란의 주범으로 봐야 된다. 이 내란의 이게 머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무풍지대에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윤석열은 검사 지상주의자여가지고 이 세상에 검사가 된 사람과 검사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끔 판사까지는 인정해주지. 그런 검사들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모든 일을 법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위도 지나가다 싸우거나 지나가다 뭘 사거나 그런 것도 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계엄은 법률 행위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검사들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본인이 뭔가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했을 것이다. 검사들과. 절대. 이 사람 면제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은 술을 먹다가 밥 먹다가 군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시끄럽다. 한잔 말하라 해가지고 술을 먹는 사람인데 군 이야기는 피한다. 군 얘기는 그리고 근데 계엄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조연천 있지 않습니까? 조연천? 예. 조연천 2017년에 계엄 문건을 만들고 계엄을 하려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때 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군하고만 노상원 김용현하고만 이 계엄을 얘기했다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움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나마 박성재가 내란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내란 국무회의를 만든 사람도 박성재라고 봐야 돼요. 8시에 예. 가장 먼저 전화 받고 대통령실로 가장 먼저 간 사람도 박성재입니다. 와. 그리고 이상민과 6명이 모여요. 예. 한덕수랑. 그렇게 모였다가 아니야. 더 사람이 필요해서 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국무회의를 만들죠. 그리고는 국무회의로 계엄 절차를 만들어주고 갔을 때 그때부터 계엄 문건을 받고 실행 지시하고 다른 움직임이 있었던 사람이 박성재인데 박성재는 지금 숨어 있죠.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영장 이번 주 안으로 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주에 쳐야 되는데. 저는 칠 것 같은데.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예. 그리고 이제 몇몇 드러난 사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회의를 개최했잖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전화 통화한 거 그래서 교정과 본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용 인원이나 현황 파악한 거 이런 거 몇몇 사실을 놓고 보면 이미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보다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이상민 전 장관이 주요 임무 종사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구속영장을 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장을 치면 나올 거라고 보세요? 또 우리가 한덕수 사례를 봐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엔 나오겠죠. 그게 이상한 거지. 이거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방첩사하고 그 과학수사부죠.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통화를 했고 그리고 검사를 보냈다는 그런 또 의혹도 있고 몇 가지 움직임 정황이 있는데 검찰 움직임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수사하지 않았던 검사들도 또 있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안가회의 그리고 안가 주변의 CCTV 그다음에 대통령실 CCTV와 비아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검찰에서 계속 영장을 반려하는 식으로 이 영장을 반려하는 식으로 수사를 막았는데 이 부분도 수사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 수사도 참 안 돼가지고 여러모로 저희가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잘 안 되더라고 안 하더라고요. 지금 여건이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이른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적폐 수사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큰 수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보다 여건이 영 안 좋아요. 그래요? 사실은. 아니 근데 국민적인 염원도 있고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있는데 왜 안 좋아요? 근데 실제로 수사를 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맞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사 여건은 안 좋아요. 예, 저희가 수사를 더 열심히 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주진우 기자가 그 취재했던 김건희 특검 진술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저희가 널리 알리려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김건희 씨가 특검에 직접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계속 좀 공개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한 의미를 또 검사 출신인 김용남 의원께서 해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 한번 볼까요? 예.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내용인 거죠? 네. 예. 제가 취재했는데. 예. 저거는 그러니까 결국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혐의 부분인 건데 버스 대절해주고 아까 다시 볼까요? 앞에 다시 한번 좀 볼까요? 버스 대절해주고 사람 동원해주고 SNS 해주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 이거는 진술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근데 왜 김건희 씨 저렇게 말을 했을까요? 본인한테 불리한 말일 텐데.
불리한 말인 거는 맞죠. 그러니까 난 모른다라고 해도 되는데 거의 모른다고 일부, 했는데 저 얘기는 예. 했어요. 저 일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저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해요. 예. 제가요 사실은 검사 부인일 때는 똑똑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사실은 검사 부인일 때 똑똑했다고요? 똑똑했어요. 그때도 똑똑하는. 그것도 거짓말이네. 그렇다. 그건 내가 몰랐네. 예, 그것도 근데- 거짓말이. 내가 보기엔 평생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믿어. 그게 음. 그 얘기를 하다가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진담이 나온 거예요. 진담이. 아. 그래서 통일교회에서 야 목걸이도 받고 뭐도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고 다 아니라고 해요. 예. 그래놓고 통일교가 대선에 개입한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얘기합니다. 네. 그래놓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예. 너 통일교가 여러 프로젝트 도움 받으려고 당신한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음 진술도 그럼 좀 보면, 예, 이것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계종은 더 해줘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지나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조계종한테는 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그런 싫어할 만한 의미죠. 진술일 것 그렇죠. 같은데, 그런 그런 얘기예요. 의미죠. 네. 저런 진술을 들으면 수사를 더 넓혀야 되는 거 그렇지. 근데 그건 그런데 사실은 그 구체적인 단서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조계종은 뭐 조계종 종단이라고 해도 특정 인물하고 접촉하고 도움을 받았어도 아니면 돈을 받았어도 그 사람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특정 인물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근데 대번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자승. 돌아가셨. 예. 근데 아. 그 양반 돌아가셨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저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취중 진담이 아니라 그냥 뭐 진술하다가 진담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취중 진담이 아니고 저런 경우에는 무지 진담. 네. 아. 잘 몰라서 개념이 없어요. 네. 아. 중간중간 진실이 섞여 들어가는. 말이 너무 개념이 없어. 그리고 생각이 없어. 그리고 그것도 준비됐습니까? 예, 그 다음 거 볼까요? 예. 저거. 예, 솔직히 역겨울 정도로 웃긴다라는 말까지 수사를 받는 사람이 피의자인데 아니 지금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요. 통일교한테 뭘 받은 게 다 드러났어요. 네. 그리고 서희건설한테 목걸이를 받은 것도 드러났는데 다 아니라고 부인해요. 앞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너 고가의 금품 받고 너 저 각종 청탁 들어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이런 말 들으니까 역겨울 정도로 웃긴대요. 내가 언제 저는 가방이나 목걸이 저런 거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막 그래요. 받는 걸 봤는데 우리가 네, 그러니까요. 동영상으로. 네. 기쁨을 느끼진 않지만 받았다 이런 그때 건가요? 막 슬퍼하면서 받았었나? 그 저런 진술 왜 하는 거죠? 저런 피의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그게 이제 예. 본인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자기가 매우 영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게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러질 못한 경우에 저렇게 진술이 조금 일관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앞뒷말이 계속 달라진다. 앞뒷말이 달라지고 예. 뭐 예. 이거는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뭐 그런 말은 또 덜컥하고 그리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서 이거는 부인하거나 발뺌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건 끝까지 부인하고 이게 이 뭐랄까 안 맞아요?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거를 그런 피의자가 맞나요? 그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의 지능도 돼야 되지만 자기 감정 컨트롤도 대단히 잘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 하루 종일 대여섯 시간만 조사를 받아도 약간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 몇몇 조건이 다 부합이 돼야 치밀하게 부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뒤에 변호인을 함께 하잖아요. 예. 변호인단이 그럴 때 좀 도와주거나 혹은 뭐 흐름을 끊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데리고 가는 변호인단이 건데. 있긴 한데 그렇게 뛰어난 형사 변호인은 뒤에 안 보이던데. 뭐 여러모로 지금 피의자로서는 이제 불리한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모 변호사를 아주 철석같이 믿는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야 나는 압수수색도 응할 수 있다 뭐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 있긴 하던데 문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뛰어난 형사 변호인은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지금 다 모든 게 드러난 것까지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는 걸 보는데 그래서 그쪽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 하기도 했어요. 지금
거짓말하는 괴물이 된 것 같다고. 본인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변호사한테. 뭐 하고 아, 있냐고. 이게 뭐냐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거짓말할 거냐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했었죠. 주진우 기자가 그런 식으로 직설을 하니까 상대방은 뭐라고 하던가요? 예, 그러죠. 인정해요? 그리고는 글은 이상하게 쓰셨더라고, 그 변호사가. 네. 듣기 싫단 얘기지. 뭐. 아니 근데 진짜 하나는 그 법 사법 시스템을 막 뭉개고 다니는 그냥 그 뭐지? 미친 멧돼지가 돼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 미친 괴물이 돼가지고 거짓말 기계가 된 것 같다. 와, 이건 괴물이라고 그 얘기를 했었죠. 예. 그 마지막 진술도 주 기자가 파악한 그 하나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우한 그림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전혀 사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제 느낌으로 보면 짝퉁이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네. 저러한 진술도 그러니까 저렇게 진술하면 검사 입장에서는 그럼 쾌재를 부르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게 근데 예. 질문의 취재하고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한 거잖아요. 이우한 작가의 그림을 언제 김건희한테 당신이 샀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거 네가 받았냐고 물어봤잖아. 근데 나는 이런 거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야 돼. 맞아. 그렇네요. 날카로우시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언제 샀냐고 물어봤어? 받았냐는 취지인데 나는 이런 거 안 산다. 자기가 안 산 건 맞지. 절대 안 샀지. 그렇지. 받았지. 근데 모른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우한 선생 작품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압수수색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걸 보여주면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가 아니라 그게 정석이죠. 딱 봐도 짝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우한 선생 작품은 이우한 선생이 봐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이게 진품입니까 물어보잖아. 그럼 이우한 선생도 나는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죠. 전문가들도 몰라요. 당연히 사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얘기는 짝퉁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실물을 적어도 봤다는 얘기야. 오히려 실토한 게 되네요. 그럼요. 실물을 범죄 봐야. 행위를. 아니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 진품 가품을 구별해낼 정도의 실력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 그림을 받고 나서 비밀리에 비공식으로 조금 구두 감정이라도 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자신감으로 짝퉁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이 진품 감정서가 달려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뇌물로 받은 건데 진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특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이걸 감정서를 줬더니 이거 나중에 만들어졌네. 그러다가 어찌 됐냐면은 한 번은 가품 판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진품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먼저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유추해. 또 같이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이게 시너지가 있네요. 근데 감정 결과가 알려지기 전에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처음에 보도됐을 때 그 가품 얘기를 김건희가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런 언론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렇죠. 지금 거기까지 준비를 한 거 받고 나서 그렇죠. 목걸이도 바꿔치기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준비했을 수 있죠. 비공식적으로 좀 비공식적인 감정을 받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김진우 장모 집에 반클리프 목걸이 가품을 갖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저기 그림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는 가품으로 가자. 이 얘기로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렇네요. 주진우 기자가 김진우 장모랑도 취재하셨잖아요. 인터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지. 우리 사위는 그 시계도 모르고 그림 그렇게 사서 그림 몰라.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했겠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도 특검에 도움이 되는 진술을 하는 거네요. 특검에서도 나와서 비슷한 진술을 했어요. 네. 이분은 그래도 그 집안에서 가장 진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둘째 딸이거든요. 둘째 딸 남편이 김진우고 언니가 또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것도 나르고 숨기고 갖다 놓는 것도 그렇죠. 근데 그게 위험해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왜 도와주죠? 아니 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했겠죠.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압수수색 했는데 자기 거 신발도 하나 뺏겼다고 그거 좀 돌려달라고 저한테 막 계속
자기 203 그 또 김진우 장모가 얘기하더라고. 우리 딸내미는 230이야. 김건희는 발이 커 250. 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했죠. 예. 250. 예. 그러니까. 근데 230 우리 딸 걸 잘못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숨을 돌려달라. 달라고. 네. 그 돌려줘야 돼. 200은 빨리 230 거는 돌려주세요. 비싼 신발이니까. 네, 돌려주세요. 네, 깨알 같은 단독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일단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죠. 네, 빨리 예. 주세요. 그건. 아, 그런데 특검에서는 왜 그 최은순 씨랑 김진우 씨와 관련된 수사는 좀 잘 안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해야죠. 저는 그 얘기 또 하나. 최은순 집에서 최은순 그 요양병원 자리에서 요양병원은 그 전에는 최은순 씨가 한 20여 년간 원래 여관을 하던 자리예요. 김진우도 한 그 이어받아서 근 20년을 여관을 하다가 그걸 밀고 요양병원을 짓습니다. 아, 그 자리가. 예. 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력서가 몇 개 나왔어요. 이력서요? 경찰 이력서가 몇 개 나왔어요. 그 집에서? 네. 아니, 전성배 집에서도 나오고. 전성배 집에서 검찰 이력서가 많이 나왔고 검경 이력서? 경찰도 예. 나왔지만 여기는 경찰 이력서가 있어요. 김진우, 장모한테. 와.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한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김진우하고 최은수는 좀 참고인이지만 피의자 전환을 해서 이 여죄를 묻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최은순 아줌마는 아직도 사업하러 다녀요. 아직도 사람들 모아가지고 밥 먹이고. 아, 일상을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와. 아직도. 예. 근데 왜 이 수사를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아니 그럴까요? 제가 보기엔 예. 그 그러니까 사람 수는 많은데 실제로 의혹을 갖고 수사할 사람 수는 대단히 부족해 보여요. 예. 네. 참 거기에 대한 보충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주 기자님 가셔야 되긴 하는데 이것만 짚어보면 직위원 접대 논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뒤늦게 예. 이 지금 감사위원회 안건을 올려서 시민들 판단 받겠다고 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사법개혁 얘기 나오니까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예. 여기까지 갔는데 예. 이걸 사법부가 지금 지난 겨울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내란 수계를 그냥 구속 취소해서 풀어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압력이 거세지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사실은 그게 크게 어려운 감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정리하는 반란주점 같다라고 하는 네. 의혹에 대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데 그걸 또 못하고 뭉개다가 지금 여론의 압박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시민들한테도 뭔가 판단을 받기로 했다.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대법원 이제 아. 법원행정처 내에 윤리감사관실에서 비위를 확인하고 어떤 징계 절차를 개시를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네. 아, 그런데 하면 뭔가 핑계를 되잖아. 만든다. 지금껏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 경찰에서 무슨 위원회, 그 법원에서 위원회가 주로 사실은 그 수뇌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많은 과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해 봅니다. 그냥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결과를 발표하면 되잖아. 뭔가 저희가 더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